저는 30년을 성실하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가족을 부양하고 빚을 갚고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사치 없이, 욕심 없이, 작은 기쁨에 감사하며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소박함이 때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안정에 익숙해진 저는 도전하지 않았고 내 가능성을 외면한 채 수십 년을 흘려보냈습니다. 소박함이 미덕이 되려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장 없는 평온은 결국 가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도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 그 중에서 대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번의 쪽박 차고 또 소박 중박의 삶을 넘어서 어떻게 해서 이 대박에 이루었고 어떤 성과들을 이뤘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파에서 보시다시피 하늘에서 검은 보화가 떨어지죠.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각종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박 모두가 꿈에 그리는 그런 좋은 상황이죠. 꿈속에서도 저도 12번 깡통 차면서도 대박을 노렸지만 실제로 대박이 올지는 저 자신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2년 주식 투자를 한 후 무려 12번 깡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누적 손실액만 해도 11억 원이 넘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하루에 5억 4천만 원을 손절하는 아주 뼈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될만하면 안 되고 될만하면 안 되고 될만하면 안 되고 이번엔 되겠지 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러면서 실패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괴감이 몰려왔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까지 이르렀어요. 정말 나에게는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건가, 내가 할 수 없나, 어떻게 갈수록 점점 깊은 바닥으로 더 떨어지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 3월 한 달에 3억 6천만 원의 막강한 손실을 본 후 주식시장에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이때는 더 타격이 심했던 것이, 제가 11번 깡통을 차고, 그때까지 11번 깡통을 차고, 이제는 나름대로 실력이 늘었다, 됐다 해서 그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제가 그때 당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있던 집을 팔아서 그 차익으로 땅 투자를 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세금 어마무시하게 냈죠.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바람에 세금 엄청 내고 10년 이상 보유했지만 엄청 내고 나서 남은 돈으로 주식시장에 2019년 말부터 12월부터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벌어볼까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가 터져가지고 정말로 돈 벌어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3억 6천만 원이 손실이 발생했죠. 그 땅 팔 때도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었어요. 심했었죠. 그것마저 팔면 마지막 우리의 희망인데 집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주식해서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반대가 가족들이 심했지만 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이 땅을 처분한 후에 그 돈을 넣자마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정말로 비참하고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코로나 사태 때 3월 달에 하루에 미국 시장 폭락했죠. 그리고 한국 시장 폭락하죠. 계속 폭락을 하면서 손절을 하는데 3억 6천만 원 손해를 보고 나서 그때야 11번 깡통 찰 때까지도 제가 가족들한테 알리질 못했어요. 그냥 잘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도 잘 되려니 하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때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아주 다 까무러치죠. 까무러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느끼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다 패닉 상태에 왔습니다. 저 자신도 그때 당시 하루에 2억 이상 손절한 날도 있는데 그 손절하고 나서 방바닥에 누워있다가 움직일 힘도 없죠.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다가 그러다 어쩌다가 이렇게 상체를 들어갖고 미선물 시장을 슬쩍 봤더니 컴퓨터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컴퓨터가 계기가 숫자가. 그래서 왜 그런가? 처음엔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 선물이 하한가를 쳐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거 보니까 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갖고 창밖에 막 검은 아스팔트가 막 나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암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갖고 주식 생각하는 것만 해도 이제 공포가 밀려오고 가족들 반대 너무 심했죠. 절대로 이제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그냥 별의별 비난이 쏟아지면서 저에게 주식 투자 못하도록 말리려고 가족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저는 그냥 주식 투자 할 수도 없으니까 매일 산에 오르면서 그 손실 원인을 분석했고 반성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여기서 무너지면 영원히 패자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6월 달에 드디어 용기를 내서 다시 죽을 각오로 투자를 재개했습니다. 가족들 반대는 더욱더 강해졌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제 주저앉으면 나는 내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재기의 기회도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갔죠. 다행히 코로나 사태하고 주식이 반등하면서 그해 손실을 모두 복구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무려 13억 원 이상의 실현이익이죠. 실현이익. 남은 것만 13억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서 한 해에 모두 반가해 하면서 경제적 자유로 딛고 일어섰어요. 그걸 딛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느낀 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돈 버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경제적 왓순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가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경제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의 길로 들어가야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노후에 그래도 숨이라도 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제 12번의 깡통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의 그 검은 아스팔트의 유혹 모든 가족들의 반대 온갖 비난 이런 거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